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기막힌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희야, 이혼하자. 여기 빨리 도장 찍어. 150인분 갈비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말이 양념 뒤집는 것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명가갈비 주방에서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첫 점포 열던 날부터 저는 주방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게 평수가 12평이었습니다. 테이블이 4개였고 연탄 화로를 직접 갈아야 했고 겨울에는 손님보다 외풍이 더 많이 들어오던 그런 가게였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30년 동안 주방에서 밥만 했잖아.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남편 박동수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5이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온몸이 들끓는 사람이었어요. 식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돼지갈비 양념 방식을 자기가 직접 개발했다고,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 우리 손에 있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 빼고 나면 점포 권리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밤에 혼자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당시 지역에서 작은 건자재 유통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사람도 많이 아시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두신 분이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응, 은희야. 부탁이 있는데. 제가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잠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그런데 아빠, 이거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남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장인한테 도움받은 거 알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잘 되려면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아야 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그 사람이 그걸 모를 것 같냐? 아빠, 제발요. 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다. 내가 할게. 근데 이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네가 부탁하는 거니까 내가 들어주는 거다. 알겠어? 고마워요, 아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30년이 됐어요. 명가갈비 1호점이 문을 연 건 제가 25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남편은 점포 자리를 자기가 발로 뛰어 찾았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자리 친정 아버지가 아시는 공인중개사분이 소개해 주신 겁니다. 권리금도 아버지가 모르게 절반을 대주셨어요. 남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니 남편은 자기 돈인 줄만 알았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10팀 왔어요. 저는 주방에서 양념을 굽고 숯을 갈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마감하고 나서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역시 내 양념 실력이야. 오늘 반응 봐. 이거 된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기뻤거든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날 10팀 중에 4팀이 누구였냐면요. 아버지가 지역 상공회의소에 아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가 텅 빌까봐 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쓰신 거예요.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약속을 지키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명가갈비가 진짜 고비를 만난 건 개업 3년 차였어요. 고기 납품 단가가 갑자기 올랐거든요. 그 전에 쓰던 납품업체가 계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더 단가를 올려줄 수 있는 큰 가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며칠째 잠을 못 잤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다들 신규 거래는 물량이 보장이 안 되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밤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고기 납품 쪽으로 아시는 분 있어? 남편이 거래처를 잃었어.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강원도 쪽에 돼지직 거래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얘기해 볼게. 근데 이번에도 티 내면 안 되지? 응, 아빠. 아버지는 그 다음 주에 납품업체 사장을 남편한테 연결해 주셨어요. 경로는 지역 축산조합 쪽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이 왜 자기한테 먼저 연락이 왔는지 의아해했어요. 나 요즘 입소문이 나나 봐.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그래, 그런가 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서러운 웃음인지 그냥 웃음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5년이 지나자 명가갈비는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방송을 처음 탄 건 개업 7년 차였어요.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맛집 코너에 나왔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카메라 앞에서 양념 비법을 설명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웃음도 좋고. 저는 가게 한쪽 구석에서 그걸 봤어요. 저건 타고난 거다 싶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었어요.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요. 가게 일을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발주도 직원 관리도 위생 점검도 제가 했고 남편은 바깥 영업 쪽을 주로 했어요. 방송국 미팅, 지역 상공회의소 행사, 가맹문의 업체 상담. 어느 날 저녁 마감하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든데 주방 인력이 한 명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핸드폰을 보다가 눈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알아서 구해. 당신이 주방 담당이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같이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저는 넘겼습니다. 2호점을 낸 게 개업 11년 차였습니다. 자금이 문제였어요. 1호점 수익이 어느 정도 됐지만 권리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초기 재고 채우면 빠듯했습니다. 남편이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데 사업자 신용도로는 한도가 모자란다고 했어요. 저는 또 밤에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2호점 내려는데 대출 보증 서줄 사람이 필요해.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은희야, 지금 내가 몇 번째 전화 받는지 알아? 알아요. 아버지가 또 길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알았다. 아버지는 대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증인 신용도가 탄탄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대출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역시 내가 1호점을 잘 운영했으니까 신용이 생긴 거야. 응, 그렇겠지.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서러워서인지, 친정 아버지한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인지, 세 가지 다였던 것 같아요. 2호점이 성공하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지역 방송을 넘어서 전국 케이블까지 출연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남편은 명가갈비를 전국 체인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즈음부터였어요. 제가 주방 아줌마가 된 게, 물론 대놓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의견이 회의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프랜차이즈 관련 미팅을 할 때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가려 하면 당신은 주방 챙겨라고 했습니다. 행사에 함께 나갈 때는 저보다 잘 차려입은 직원 여사원들을 옆에 세웠어요.
어느 가맹 박람회 날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거기 가면 당신이 할 일이 없잖아. 그냥 가게나 봐. 당신이 할 일이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이 가게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가게에 서 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제 습관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가맹점이 3개가 되던 해 남편이 처음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대상이었어요. 외식업 부문 우수상이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저도 갔습니다. 앞줄에 앉았어요. 남편이 상패를 받으면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식당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제 이름은 없었어요. 직원들도 없었고 친정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대 조명이 비치는 걸 봤어요. 그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습니다. 프랜차이즈 확장 자금이 필요했을 때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좀 큰 금액이야. 가맹점 2개 더 내려는데 본사 인테리어 지원 자금이 필요해.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너무 오래 말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로 이번 것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나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 것 같아서 이번엔 다 정리해 두려고. 내가 지금까지 뭘 해줬는지 사위는 모르지? 응, 몰라. 어휴, 알았다.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건 내가 증거를 남겨둘 거야. 증거요? 아버지가 대답 안 하셨어요. 그냥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장부를 쓰기 시작한 때였어요.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날 주방에서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어요. 150인분. 손에 배합이 익은 사람은 무게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손끝이 알아서 기억하거든요. 얼마나 되어야 짜지 않고 얼마나 들어가야 깊은 맛이 나는지. 그 손끝이 3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방 문 앞에 서더니 말했어요. 은희야, 이혼하자. 여기 빨리 도장 찍어.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오늘 장사 그만하자는 건가, 잠깐 쉬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만큼 상상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뭐? 들었잖아. 파절이 양념 버무리던 손이 멈췄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섬뜩했어요. 나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이랑 이제 안 맞아. 내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당신은 거기 같이 가기 어렵잖아. 나는 이제 전국 방송도 나오고 가맹 미팅도 하고 업계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는데 당신이랑 있으면 솔직히 내가 불편해. 내가 불편하다.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불편하다니. 이유가 그게 다야? 남편이 잠깐 눈을 피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30년 동안 주방에서 밥만 했잖아.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당신이 한 게 뭐냐고.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양념통에서 손을 뺐습니다. 빨갛게 물든 손이었어요. 고춧가루가 송금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앞치마에 닦았어요.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뒤돌아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식은 양념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나야. 네, 어머니. 잘 됐어. 동수가 이제 새 출발하는 거. 사실 나도 동수가 더 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너가 나쁜 건 아닌데 거기까지야. 며느리 너는 우리 동수랑 다르잖니. 은희 너랑은 급이 다르다고. 급이라니. 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는데, 근데 시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그날 처음 했어요. 마지막 인사처럼. 전화를 끊고 빈 주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위자료는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게는 자기 명의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주방에 있었는데 서류에는 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오래된 앞치마 몇 장, 요리 노트 한 권,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몇 장. 30년을 살았는데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였는데 그나마도 옆 건물 벽을 향하고 있었어요. 빛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서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그날 밤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원룸이야. 아버지가 잠깐 말씀이 없으셨어요. 괜찮아? 모르겠어. 아니다, 잘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뭘 잘했다는 건지, 이혼한 게 잘한 건지, 30년 버틴 게 잘한 건지.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을 때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서재에서 장부를 꺼내셨다는 걸, 이혼하고 일주일 만에 남편이 재혼했다는 걸 딸한테 들었어요. 엄마 아빠 재혼한대. 언제? 오늘. 나이는 40이고 식품 쪽 마케팅하는 사람이래. 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상처받을까봐 조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다고 말하는 게 30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우리 30년이 일주일 사이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딸이 또 말해줬어요. 상간녀가 시어머니한테 첫 인사를 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두 팔 벌려 환영하셨다고요. 어머, 이렇게 예뻐? 동수가 복이 있구나.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 잘 챙겨줘요. 상간녀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어머니, 우리 오빠 제가 다 챙길게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전에 그 며느리는 주방 아줌마 수준이었는데 새 며느리는 달라. 우리 동수 이미지 관리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딸이 그 말을 전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안 울었습니다. 눈물이 이미 다 말라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나야. 이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왜? 남편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강원 통돈 알아? 거기 납품업체 사장 연락처 혹시 알아? 갑자기 연락이 안 돼. 거래를 끊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강원 통돈. 그 납품업체 사장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연결해 주신 거였어요. 아버지 인맥으로 연결된 거였으니까 아버지가 손을 떼시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모르겠는데. 은희야, 진짜로 모르는 거야? 응, 나 이제 그쪽 일 모르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손을 거두기 시작하셨구나.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2달째 되던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집에 와라. 보여줄 게 있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말씀 적은 분이 더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친정에 갔더니 아버지가 서재에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가죽이 해져 있고 지퍼가 낡아 있는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의자를 빼주셨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검은 펜으로 작게 기록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투명 파일에 담긴 서류 뭉치. 이게 뭐야? 30년치 내역이다. 아버지가 장부를 펼치셨어요. 첫 장이 보였습니다. 1993년 11월 3일 사위 점포 권리금 지원 3,500만 원 신한은행 이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장을 넘기셨습니다. 1994년 3월 가게 자리 소개, 서구 쪽 공인중개사 통해 진행, 임차 보증금 일부 지원, 1995년 8월 강원 통돈 납품업체 연결, 내 인맥 통해 직접 소개, 1998년 2월 식자재 업체 신신유통 연결, 단가 조율 부탁, 2001년 6월 사위 사업자 대출 보증, 농협 2천만 원, 2004년 11월 운영 자금 부족, 긴급 지원 1,500만 원, 2008년 5월 지역 상공회의소 단체 예약 고객 연결, 개업 초기 손님 확보 목적, 2014년 9월 프랜차이즈 확장 자금 5천만 원, 장을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16년, 2018년, 2020년 끊기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은희야, 네가 전화해서 부탁한 거 내가 다 해줬어. 사위는 끝까지 몰랐고, 근데 이건 다 네 거야. 이 장부에 적힌 게 전부 네가 그 사람한테 해준 거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는 장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아버지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딸이 그 사람 곁에서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지나간 30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도 못 울었고 남편 앞에서도 못 울었고 이혼 도장 찍을 때도 못 울었는데 아버지 서재에서 그 장부를 안고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다 울어라. 다 울고 나서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서 장부를 옆에 두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노가 올라왔어요. 서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서러워만 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다른 형태로 올라왔어요. 나는 뭘 한 건가? 30년 동안 내가 뭘 한 건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랐어요. 진짜로.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뒤에서 받쳐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뒤를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왜 거기 있는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일어나서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써온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갈비 양념 배합 비율, 밑반찬 레시피, 육수 우리는 방법, 계절마다 다른 식자재 조합. 전부 제 손글씨였어요. 저는 그 노트 마지막 빈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국밥. 그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30년 동안 주방에 있었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양념갈비는 남편 이름이 붙어 있어요. 명가갈비. 거기는 이제 내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국밥은요? 국밥은 제 겁니다. 국밥은 제가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끓이던 거고, 남편 해장에 끓이던 거고, 아이들 밤늦게 들어올 때 끓이던 거예요. 누구 이름도 안 붙은 그냥 저의 국밥이에요. 그날 새벽 엄마 손국밥이라는 이름을 노트 한가운데 적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나 가게 하나 해보려고. 무슨 가게? 국밥집.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야. 30년 동안 주방에 있었으니까.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안도해서 웃는 거였거든요. 딸이 살겠다는 말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뭐? 이번엔 내 힘으로 할 거야. 대신 아빠 노하우만 가르쳐줘. 장사하는 법.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 알려줄게.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돈은 한 푼도 안 주셨습니다. 대신 매일 전화로 가르쳐 주셨어요. 가게 입지 보는 법, 원가 계산하는 법, 새벽 시장 다니는 요령, 첫 달 버티는 법.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맨손으로 시작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전부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요리 노트 뒷장에 빼곡히 적었어요. 55살에 처음으로 공부를 한다는 기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랑 제 앞으로 된 적금을 합쳤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8평짜리 가게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났어요. 전에 분식집이 있던 자리였는데 오래된 기름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흰색으로 혼자서. 롤러가 어깨에 박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중고 냉장고, 중고 냄비, 중고 화구. 새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이 났어요. 내 가게를 꾸린다는 게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저씨가 사다리 위에서 간판을 다는데 저는 아래서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손국밥. 그 글자가 걸리는 걸 보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55살에 처음 느껴보는 거였습니다. 설렘이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던 날, 세무서에서 그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잠깐 복도에 서서 들여다봤어요. 대표자 김은희. 55년을 살면서 제 이름이 어딘가에 적혀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남편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 딸도 아니었어요. 김은희. 그게 저였습니다. 세무서 형광등 아래서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서.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게 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오래 참았던 뭔가가 그 종이 한 장에서 풀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개업 첫날 아침 8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하얀 뚝배기들이 줄 서 있었고 육수는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문만 봤습니다. 불안했어요. 55에 시작한 게 무모한 건 아닌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가. 30년 동안 남편 가게에서 일한 거랑 내 가게를 운영하는 건 다른 건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기 새로 생겼네. 국밥 얼마야? 7,000원이요. 한 그릇 줘봐. 저는 국밥을 끓여서 내드렸어요. 할머니가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 국물이 진하네. 어디서 배운 거야? 30년 동안 끓인 제 레시피예요. 그래, 밑반찬도 직접 해? 네.
할머니가 깍두기를 한 점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손맛이 좋구나. 자주 올게. 할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7,000원.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갈비 양념을 해서 손님이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건 명가갈비 칭찬이었어요. 남편 칭찬이었어요. 나는 주방 안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달랐어요. 손맛이 좋다는 말이 저한테 온 거였습니다. 엄마 손 국밥으로 온 거였어요. 그날 하루 매출이 92,000원이었습니다. 적었어요. 근데 그 92,000원이 전부 제 거였어요. 저녁에 가게 문 닫고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오늘 첫 매출 92,000원이야. 잘했다. 아버지 그 두 글자가 짧았지만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가게를 연 지 석 달이 지났을 즈음이었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거래처 여럿이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 저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강원 통도는 아버지 인맥이었고 신신유통은 아버지가 연결해 주신 거였고 단체 예약 고객들도 아버지 지인이었어요. 그 선이 하나하나 끊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거두고 계신 거였어요. 며칠 뒤에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가게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 갱신을 안 해준대. 그래. 엄마 혹시 알아? 나는 모르지.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서류 정리하다가 이상한 거 봤어. 대출 보증인에 외할아버지 이름이 있어. 그리고 거래처 계약서 몇 개에 외할아버지 지인 이름이 나오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게 뭐야,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지금 말해줘. 이게 뭐야? 외할아버지가 아빠 사업에 관여하신 거야?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긴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건가 싶은 감정이었어요. 며칠 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서류 들고 외할아버지한테 갔대. 언제? 방금. 저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가는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30년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아들이 와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서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시고 아들이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 그 갈색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전부 사실이다. 아들이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아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걸 왜 숨기신 거예요? 그때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봤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들어가서 아들 앞에 섰어요. 응. 그 한 글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웠습니다. 결혼 첫 해에 너희 할아버지한테 부탁했어. 도와주시되 절대 티내지 말라고. 너희들 아빠가 자존심이 강해서 처갓집 도움받은 거 알면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아야 한다고. 아들이 장부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니까 아빠 사업이 잘 된 게 전부 아빠 실력이 아닌 거야? 아빠도 열심히 했어. 근데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었던 거지. 30년을요? 응, 30년. 아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이 아이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안 울었고, 대학 떨어졌을 때도 안 울었는데, 장부를 잡은 손이 떨리더니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미안해. 아빠가 30년 동안 해준 것도 없다고 했을 때 나 아무 말 못했어. 이혼할 때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짐 싸는 것도 그냥 봤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은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고 싶어 했거든요. 언젠가 명가갈비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게 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꿈이 발목을 잡은 거였어요. 아버지 편을 들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가게도 없어지는 거니까 엄마 편을 들었다가 자기 미래까지 날아갈까봐 입을 닫은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쟁이였던 거예요. 30살짜리 겁쟁이. 근데 지금 그 아버지 가게가 무너졌어요. 지킬 게 없어지고 나서야, 잃을 게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 아이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원망보다. 아빠가 식당을 키운 줄만 알았어. 근데 뒤에서 다 떠받치고 있던 사람이 엄마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도 주저앉았어요. 아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안경을 벗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안았어요. 30살 됐는데 품에 들어오면 초등학생 때랑 같았어요. 등을 토닥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틀 뒤였어요. 가게 문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진열된 반찬들을 둘러보셨어요. 깍두기,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어머니, 왜 오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은희야. 30년 동안 야, 너 이렇게 부르시던 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허리를 굽히셨어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무릎을 못 꿇으시니까 허리로 인사를 하신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밥도 살림도 제사도 다 해줬는데. 그리고 그 여자 왔을 때 내가 맞장구를 쳤어. 부끄럽다, 은희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여자가 오고 나서 알았어. 진짜 며느리가 뭔지. 걔가 8달 있으면서 밥을 한 번이나 했겠냐? 나를 작은 방으로 밀어넣고 냉장고는 배달 음식 쓰레기만 쌓아놓고 동수카드로 명품만 사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은희야, 네가 있을 때는 새벽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 냉장고도 늘 꽉 차 있었고 명절만 되면 집안에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지. 그게 다 내 덕이었는데.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은희야. 내가 많이 늦었어. 가게 안이 고요했어요. 냉장 진열장 모터 소리만 윙거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로 손을 닦고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허리 펴세요. 저도 원망은 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됐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앞으로 가끔 오세요. 깍두기 싸드릴게요. 어머니 입맛은 제가 알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손. 근데 그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가게 문 닫을 즈음 또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양복이 아니었어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1년도 안 돼서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희야. 응. 나 아무것도 없어. 거래처 다 끊기고 그 여자도 나가고 가맹점들 계약 해지 통보 들어오고 다 없어졌어. 저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나 혼자는 안 돼.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을 들으면서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던 새벽. 아버지 도와주시되 절대 티내지 마세요.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아야 해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랐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해낸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근데 30년 동안 숨겨줬더니 돌아온 말이 30년 동안 반만했잖아였습니다. 동수 씨, 저는 앞치마를 벗지 않았어요. 제 가게에서 제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은희야, 30년 동안 당신 뒤에서 받쳐준 거 후회 안 해. 그때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남편이 진열대를 봤어요. 깍두기,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우거지 된장. 30년 동안 명가갈비 주방에서 만들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손이 같은 레시피로 만든 건데 이제는 제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손국밥. 잘 살아, 동수 씨. 그 말이 나왔을 때 30년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나갔어요.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이혼하자 하고 나갔던 그 등. 이번에는 제가 보내는 거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려요. 요즘은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지만 그래도 맞춰놓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늘었어요. 눈가에, 이마에. 근데 3년 전 원룸에서 새벽에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때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눈이 살아있어요. 가게에 출근합니다. 8평짜리 가게가 아니에요. 엄마 손국밥이 지금은 3개가 됩니다. 1호점 단골들이 입소문을 냈어요.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는 분들이 생겼어요. 2호점, 3호점을 냈습니다. 직원이 15명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프랜차이즈 생각 없어? 아직은요. 내가 직접 맛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요즘 아버지가 웃으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2호점, 3호점 경영을 맡고 있어요. 처음엔 배달을 도와줬어요.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서요. 제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엄마한테 빚진 거 갚으려면 배달 정도는 해야지. 그러더니 아들이 제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자영업은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회사를 다니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내가 엄마를 도울 차례야. 그 말에 또 울었어요. 58살이 됐는데도 눈물이 안 마르더라고요. 딸은 SNS를 담당하고 있어요. 엄마 손국밥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는데 팔로워가 15,000명이 넘었대요. 딸이 국밥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댓글에 이런 게 달려요. 우리 엄마가 해준 밥 생각난다. 할머니 손맛이다. 택배 안 되나요? 30년 동안 밥상을 차려도 맛있다 한마디 못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일요일 오후에 가게 문 닫고 친정에 가요. 아버지랑 동네 공원을 걸어요.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세요. 80이 되셨거든요. 3년 전보다 걸음이 느려지셨어요.
저는 아버지 보폭에 맞춰 걷습니다.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마른 팔이었어요. 근데 그 팔이 30년 동안 저를 받쳐준 기둥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뭘? 전부 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걸으셨습니다. 저도 걸었어요, 나란히. 시어머니는 한 달에 2번 가게에 오세요. 딸이 모시고 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깍두기 줘. 저는 깍두기를 싸드려요. 시어머니가 한 번은 받으시다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이 맛이야. 그때는 몰랐어. 이 맛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은 인정이었어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들려요. 작은 식자재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요. 상간녀는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짐을 싸서 나갔대요. 아무 말 없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한 번은 딸이 말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가게 앞을 지나가더라. 그래. 간판 보고 한참 서 있었대. 그리고 그냥 돌아섰대. 가슴이 아프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아팠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무너진 게 보기 좋진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자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장 가서 장 보고 가게 와서 육수 올리고 단골들한테 인사하고 아들이랑 매출 정리하고 딸이 보내준 인스타 댓글 확인하고 바쁜 하루였습니다. 가게 문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원룸이 아니에요. 이제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에 삽니다. 현관문 열면 제가 고른 가구가 있고 제가 키우는 화분이 있고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서랍에 들어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30년 전 남편 가게 권리금 빌려달라고 새벽에 아버지한테 전화하던 25살 은희가 지금은 자기 이름이 걸린 간판 아래에 서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이름, 영수증에 찍힌 이름, 전부 김은희예요. 55에 찾은 제 이름입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요. 내 이름으로 설 자리가 생겼을 때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도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쪽을 향해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